영상 오렌지 아니 그린북이었어요. 아 맞아요. 왜 이름이 그린북이었어요, 진짜? 뭐? 쌤이 이름을 그린북으로 올려줬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선생님 저 오렌지북 안 갖고 자, 76페이지 질문. 76페이지는 없어요. 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77페이지. 14번입니다. 14번. 자, 14번. 산소는 자연계에서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동위원소를 갖는다. 아, 자, 여러분 동위원소는 뭐는 같고 뭐는 달라요? 그렇지. 그러니까 산소야. 그럼 여기에 16 써있어. 그럼 거기에 17 써있고요. 이렇게 18 써있죠. 이유라, 이렇게 왼쪽 위에 써있는 이 숫자를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원자수. 지랄하네. 질량수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런 거 까먹으면 하늘이 쪼개질 수도 있어요. 안 쪼개지면 어떡해요? 자, 여기는 바로 뭐라고요? 질량수.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원자 번호가 들어가죠? 신서준 산소 원자 번호 몇 번? 저 새끼 또 손가락 샌다 또. 소명진 산소 원자 번호 몇 번? 11번. 지랄하네 지랄. 8번. 8번. 아, 8번이구나. 8번이 지금 이게 무슨 일인 줄 알아? 자, 8번. 그러면 장훈씨, 자 원자 번호가 8번이라는 건 얘는 양성자가 몇 개라는 뜻? 8개. 그럼 얘 중성자 몇 개? 8개. 그러면 전자 몇 개? 8개. 자, 최은호. 네. 그럼 여기는 산소는 양성자 몇 개? 8개입니다. 중성자 몇 개? 9개입니다. 전자 몇 개? 9개요. 아, 8개요. 송희율. 얘 양성자 몇 개? 8번. 중성자. 10개입니다. 전자. 8개.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봐봐. 얘네들 오른쪽 위에 뭔가 쓰여져 있나요? 안 쓰여져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14번 지금 이거죠. 양성자 수가 제일 적은 건 개소리죠. 왜? 동위원소는 전부 다 뭐는 똑같아?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거죠? 네. 그럼 니은번 중성자 수가 제일 많은 건 다다. 아유 당연하네요. 그 다음에 니은번 아이고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뭘 수했던 거잖아요. 자 얘는 질량수가 16, 17, 18 여러분 화학식량은 뭐래 가장 기본이 뭐야? 똑같은 질량 1g 속에는 가벼운 게 많이 들어가 무거운 게 많이 들어가? 가벼운 게 많이 들어가죠. 가벼운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16이고 여기는 18이죠. 네. 그럼 똑같이 1g 속에 어떤 산소가 제일 많이 들어가냐고요. 16짜리.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말인 거야? 1g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가 제일 많은 건 제일 가벼운 가라고 해야 되겠죠. 예. 됐어요? 예.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질문. 송명진 질문. 없어요. 17번. 아, 나 17번 찍었는데. 아유, 책이 없네. 책이 없네. 그래서 오렌지북 저도 없어요. 책이 없네. 써야 되죠. 완전 무시하고 있어. 쌤? 쌤? 책이 없다는데. 아니, 오렌지볼 왜 안 갖고 다녀? 깜빡했어요. 깜빡. 말도 안 되는 얘긴데요? 자, 17번. 이거 평균 원자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16번부터 볼게요. 너네 평균 원자량 구할 때 내분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16번부터 볼게요. 그때 염소할 때 하잖아요. 35짜리 질량수를 갖고 있는 거와 37의 질량수를 갖고 있는 게 실제로 이들의 존재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거야? 3대 1. 어머나. 그럼 너네 봐봐. 얘네들을 평균 내면 많은 쪽으로 평균값이 치우치죠? 네. 그러니까 평균값을 반해서 35쪽으로. 그런데 얼마만큼 치우치는 거니? 자, 전체 차이가 얼마 차이나? 2 차이 나죠? 네. 그럼 존재 비율이 3대 1이면 내부는 몇 대 몇으로 한다? 1대 3으로 한다고요. 그럼 전체 차이를 1대 3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라고요? 35.5. 그러면 이 문제는 그거를 거꾸로 한 거야. 평균을 먼저 알려준 거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는 질량수가 얼마짜리인 거야?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는 질량수가 B,
x가 얼마짜리야? b 플러스 2. 어머! 어쩜 이렇게 똑같나? 자, 차이가 얼만큼 난다고요? 2 차이가 나죠. 그런데 내분을 해서 평균이 얼만큼 나왔나 볼까요? 평균이 b 플러스 0.4. 아이고야. 그럼 b 플러스 0.4면 여기가 0.4죠. 네. 그럼 여기가 이만큼이 얼마라는 거야? 1.6. 그럼 내분이 몇 대 몇으로 된 거야? 1대 4. 그럼 얘네들 내분이 1대 4니까 존재하는 비율은 몇 대 몇? 4 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오. 왜 안 와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존재 비율이 얼마라고요? 4 대 1. 뭐? 지난주에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끊어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X원자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는 몇 몰이냐? 왜 지랄이야 이 새끼야.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존재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걸 알았어요. 4대 1이라는 걸 알았죠. 네. 그럼 얘는 X가 토탈 몇 몰이라면 1몰이라면 그 중에 5분의 4는 B짜리죠. 자, 다시 이 중에 몇 분의 몇은 5분의 4는 B짜리죠. 그럼 5분의 4면 0.8이죠. 그러니까 얘는 됐어. 자, 0.8몰이죠. 그럼 이번에는 B 플러스 2짜리는 그러면 몇 몰 있다는 거야? 0.2몰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런데 너네 봐봐. 얘네는 원자 번호가 A번이고 원자 번호가 A번이라고 나왔죠. 네. 그럼 중성자는 자, 송명진 네가 손 들었으니까 대답해봐. 지금 얘의 중성자는 몇 개야? 자, 얘의 중성자는 몇 개야? 벤치. 앞에 넘겨봐도 안 나와요. 나오는데요. 안 나와 이거. 여기 있어. 그래서 몇 개인데요? 그럼 틀릴 텐데. 아. B-A. 오. 자, 그럼 중성자는 B-A몰이죠. 네. 그런데 그런 애가 몇 몰이 있는 거야? 0.8. 0.8몰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중성자 볼까요? 이유라. 자, 여기 중성자는 몇 몰이에요? 0.2몰이요. 아니구나. B-A 플러스. B 플러스 2에서 빼기 A를 한 다음 얼마가 있는 거야? 0.2. 0.2몰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총 1몰 속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개수는 바로 이만큼을 더하게 한 거죠. 그럼 얘네들은 졸라 어려운데? B-A. B-A B-A 플러스 0.4. 플러스 5분의 2. 플러스 0.4? 네. 네. 자, 그러면 3번이네요. 여러분, 지금 일단 중요한 건 바로 뭐가 있냐면 우리는 내분을 해서 평균을 구한다는 걸 알았잖아. 그럼 평균이 주어진 상태에서 내분이 됐잖아요. 그럼 그 내분을 뒤집으면 그들의 존재 비율. What do you think about? 근데 왜 가방을 이때가 올렸나? 그러니까 공부하는 자세가 안 돼 있네. 그 수많은 자리를 다 냅두고 왜 거기다 올려놔? 내려놓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이 내분인 1대 4를 이용해서 그들의 존재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거? 4대 1이라는 거. 그러니까 전체가 1몰이 있다면 이놈이 그 중에 5분의 4, 이놈이 그 중에 5분의 2만큼 차지하는 거니까 중성자도 그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여러분? 네. 어때요?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네? 왜요? 아무것도. 자, 지금 너네가 양형을 다니나서? 네. 저안 다니죠. 얘 끊었어요. 여기 셋이 다니는 거지? 네. 네. 왜요? 자, 그 다음에 80페이지 보세요. 다시 페이지. 여기 아니다. 아니, 내 앞에 보다 보니까 왜 여기 안 돼 있어요? 뭐가? 어디가 안 돼 있어요? 여기요. 그 안 되는 부분 좀 있던데. 39페이지. 중간 중간인데.
이거 다 풀고 싶어? 왜안 돼 있나요? 75쪽. 내 방송이에요. 39페이지 50.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서 빼놓고 풀었어요. 왜? 아, 그러고 있어. 왜안 하나? 자, 자, 네. 자. 네. 여기 양양에서 배웠지? 여기 최근에 패스할게. 배웠어. 최근에 배웠죠. 여기 패스할게. 안 어려웠죠? 네? 어디요? 근데 쟤는 안 배웠어. 아, 내가 왜 패스하냐면 오비탈. 아, 됐어요. 그냥 거기 패스해도 돼요. 왜요? 자, 선생님 왜 어려웠어? 그 다음 아니요. 치워서. 자, 80페이지 보세요. 자, 이게 이제 80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거기 보니까 뭐라고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언제 모르가 이게 뭐야? 자,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라고 하는 게 나왔네요. 자, 여러분. 옛날에 톰슨이라는 사람이 1803년에 뭐라고 했냐면 무슨? 그냥 완전 동그래. 이러고 끝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원자핵, 전자, 양성자 이런 것 따위는 톰슨 얘기할 때는 전혀 아니 톰슨이라네 미안해. 돌턴이라는 사람 얘기할 때는 이런 건 전혀 없었어. 1803년이거든. 무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고 약 90년이 조금 더 지났어. 거의 100년이야. 1897년에 톰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야 전자가 있대 글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전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자가 빵의 건포도처럼 송송송 박혀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그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야. 근데 이제 원래 이게 요 앞뒤에 나오는 건데 일단 패스할게요. 나 양형 화학에서 이거 했지. 중일 때. 그런데 근데 왜 그 다음에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실험을 해서 원자 핵이 있자 라는 걸 알아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하고 비슷한 이런 모양을 알아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겁나 중요한 거 보어라는 아저씨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보어니까 어디서 들어본 아저씨 이름 같죠? 오케이. 그러면 이 보어라는 아저씨는 자 보어 모양이 뭐야 하면 너네들은 정확하게 말해야 돼. 전자 껍질 이렇게요. 자 보어 모양의 핵심 뭐라고요? 전자 껍질. 오케이. 우리는 전자 껍질 모양 K-N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 이 보어 아저씨가 전자 껍질을 어떤 실험을 통해서 전자 껍질을 얘기를 했느냐 그 실험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실험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단원의 제목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자, H성 스펙트럼이요? 아니 수소. 수소. 자, 수소의 선 스펙트럼. 누가 얘기했다고요? 보어가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전자 껍질 모형을 얘기한 거야. 그렇다면 도대체 이 수소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 여러분 너네 선 스펙트럼 이런 거 들어봤나요? 아니요. 스펙트럼 이런 거 들어봤나요? 들어도 있어요. 네, 그럼 안 들어본 사람은 무지개 색깔 알아요? 자, 무지개는 색깔이 어떻게 돼? 빨주, 노초, 파란노가 쭉 연결돼 있죠? 그렇게 생긴 색깔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야 스펙트럼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스펙트럼은 그건 그냥 색깔의 띠야. 이런 걸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런 스펙트럼이 햇빛처럼 빨주노초 파란보가 연속적으로 연결된 게 있어. 그런 스펙트럼을 우리는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냐면 연속 스펙트럼. 그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야. 이거는 무엇을 보았을 때 그렇다고요? 햇빛을 보면 연속 스펙트럼이야. 그런데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붉은 반응 색깔을 그거 외워야. 그렇지. 그러면 거기서는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무슨 색깔만 보여? 노란색 나트륨이죠.
그러면 보라색은 뭐만 보여? 보라색 익스파이터 칼륨. 그렇죠? 그러면 칼슘은 무슨 색깔로 보여? 노란색. 주황색으로 보이죠? 리튬은 무슨 색깔로 보여? 빨간색. 빨간색. 오케이. 그럼 너네 봐봐. 이렇게 원소들은 색깔이 전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특별한 색깔만 나타나죠. 그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뭘 기억해야 되니? 햇빛은 연속 스펙트럼, 모든 색깔의 빛이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원소의 스펙트럼을 조사하면 그들은 어떻다고요? 선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아마 본 적 있을 건데 거기 너네 완전책의 80페이지 맨 위에 까만색의 선 있는 거 보세요. 오케이. 이거요? 그게 바로 선 스펙트럼이에요. 어머, 그럼 봐. 베이스는 까맣습니다. 베이스는 까만데 거기에 색깔로 선 하나, 선 두 개, 선 세 개 이렇게 선들이 나타나 있죠. 이런 색깔의 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스펙트럼. 그런데 봐. 선이 하나, 둘 이렇게 선 모양으로 나타내죠. 이런 걸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고요? 스펙트럼.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얘네들이 선이 되는 이유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빨간색 선과 초록색 선은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 스펙트럼은 원소를 나타내는 건데 이런 선들은 뭐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요? 불연속적.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원소의 선 스펙트럼은 뭐적이라고요? 불연속적이다. 그러니까 원소들이 내는 것은 그 색깔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한 것들만 나오는 거야. 자, 나트륨은 무슨 색깔만 나온다고요? 노란색. 같은 노란색. 노란색 나트륨은요? 자, 리튬은 무슨 색이 나온다고요? 빨간색. 빨간색. 칼륨은 무슨 색깔이 나온다고요?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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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칼슘은 무슨 색깔이 나온다고요? 주황색. 주황색. 여러분 불꽃밤 색깔 외우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스펙트럼이야.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왔니? 수소를 가지고 보아 아저씨가 불꽃반응 시험을 합니다. 아니. 자, 수소를 보아 아저씨가 뭘 가지고 한다고요? 수소를 가지고. 그런데 수소를 불꽃반응 시험할 때 우리가 나트륨 같은 걸 태우는 것처럼 불꽃에다 집어넣으면 뻥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태우는 게 아니라 전기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길다란 유리관 안에다가 수소기체를 좀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걸어. 그리고 여기다 전기가 딱 들어가잖아? 그럼 얘를 불꽃에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색깔이 나옵니다. 빛이 반짝. 무슨 색깔이니? 하얀색. 여러분, 뭐가 오늘 하얀색이요? 과학을 배운 사람은 흰색이라는 건 원래 빛에 있는 색이야, 없는 색이야? 없는 색이죠. 흰색은 합성 색깔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짝하고 무슨 색깔이 나오는 걸, 흰색이 나오는 걸, 자,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스펙트럼을 조사를 합니다. 자, 눈으로 보는 대신 뭐를 사용하는 거야? 분광기를 이용하죠. 분광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분광기는 이렇게 뭘로 이루어진 거야? 너네 이런 거 알아 몰라? 프리즘 집에 프리즘. 있어요. 굿자.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이게 나누어집니다. 피자 조각. 그래서 흰색 빛을 나누어 보면 바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검출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어떤 색깔로 나누어진다고? 레드, 그린, 블루, 하나 더 나와요. 바이올렛. 자, 바이올렛이 무슨 색깔이야? 바이올렛 무슨 색깔이야? 아, 몰라? 보라 색깔. 그래, 보라색. 아니, 그럼 레드는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 그린은? 초록색. 블루는? 빨간색. 바이올렛은? 노란색. 그렇지. 자, 그럼 여러분. 수소를 관찰한 거야. 그랬더니 색깔이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이 주목한 게 뭐냐면 1번.
수소를 가지고 실험했더니 은호가 실험하든 내가 실험하든 장훈이가 실험하든 누가 실험하든 실험의 결과가 다 똑같은 거야. 오? 이상한데? 그런데 이 다 똑같은 거기서 의미를 가진 게 있어. 자, 1번. 어떤 의미를 가졌네? 뭐뭐나. 왜 불연속적이지? 자, 여러분. 자, 이 사람이 가진 의문 1번. 왜 선 스펙트럼일까? 자, 왜 뭐일까라고 의문을 가졌다고요? 왜 불연속적이지? 여기에 의문을 가질 거야. 그리고 또 두 번째. 엄청나게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러분. 레드와 그린 사이의 간격은 엄청 넓죠. 네. 그린과 블루 사이는 좁아졌죠. 네. 블루와 바이올렛은 더 좁아졌죠. 그러면 왜 간격이 좁다위지? 좁아질까? 그러면 좁아질까 이제 너네들한테 뭘 할 거니? 여러분, 너네 색깔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인 거 알아 몰라? 알아요. 빛 에너지인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알아요. 오케이. 그렇다면 잠깐의 중학교 1학년 과정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다 까먹었을까봐 복습을 합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우리는 파동이라고 하는 걸 배우죠. 파동은 이렇게 생겼죠. 그거 겁나 어려운데. 파의 가장 높은 꽃을 뭐라고 불러요? 최대화치. 마루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길이를 일컫는 말이 있죠. 오, 파장, 자, 얘를 파장이라고 부르죠. 파장은 기호로 씁니다. 람다라고 씁니다. 자, 파장은 이렇게 들립자처럼 쓰고 람다라고 불러요. 네. 오케이? 네. 그렇다면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갖고 있단 말이야. 파동의 에너지는 저 파장과 어떤 관계니? 다른 거. 반비례 관계. 외울 겁니다. 자, 파동의 에너지는 파장과 반비례 관계. HC는 HF. 이걸 외울 거야. 기호도 다 쓸 겁니다. 네. 자, 람다는 뭐라고요? 파장. 자,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람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F 중요한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람다와 F와 에너지입니다. 아니 그러면 람다고요. F는 뭐니? F는 진동수. 중학교 1학년 과정 때 배운 거죠? 진동수는 자 이게 한 번 출렁이는 게 한 번이야. 그럼 1초에 몇 번 출렁이는 거야? 여러분 파동은 웨이브예요. 파도예요. 그럼 1초에 한 번 출렁이는 파도한테 맞았어. 네. 1초에 100번 출렁이는 파도에 맞았어.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야? 나 급하다 가고 싶다. 출렁이는 횟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그 파도의 에너지도 많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럼 이 얘기는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도 어떻다는 거야? 크다. 크다. 그런데 반대로 파장은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 됐어요? 어머, 그럼 여기는 H는 뭐예요? H는 상수값이에요. 어떤 상수냐면 플랑크 상수. 다음 시간에 이거 시험 봅니다. 네. 플랑크 상수라고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C는 바로 뭐냐면 근데 이거 시험보다 한 번만 더 크게 말해주세요. 영상에 들어있어요. 자, C는 뭐라고요? 빛의 속도. 됐어요? 자, C는 뭐라고요? 빛의 속도. 어머나. 그러면 파동의 에너지는 람다분의 하시죠. 하시. 하씨. 하씨. 자, 람다분의 하시는 하프. 하씨 하다가 하시는 하프야. 람다분의 하시는 하프. 여러분, 지금 화학에서는 이걸 직접적으로 숫자를 계산하는 일은 나오지 않지만 네. 나중에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계산이고요. 너 왜 그래? 아니 제가 오른쪽으로 주면서 하씨 하고 있어요. 저 진짜. 자, 에너지를 람다분의 하시는 HF.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어떻다고요? 크다라고요. 파장과 에너지는 어떤 관계라고요? 반비례. 그러면 이제 지식 하나 할 거야. 지식.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레드, 그린, 블루,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햇빛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색깔을 띠는 햇빛의 에너지를 가시광선이라고 부르죠. 태양광이요? 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시광선이라고 부르죠. 아, 또 모를까봐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를까봐 여러분
햇빛을 이루는 세 가지 에너지가 있어요. 자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가시광선, 몰라서 적외선 태양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레드, 그린, 블루,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색깔은 전부 다 가시광선. 그럼 파장 외울 거예요. 파장. 길이. 자꾸 왜 무슨 소리가 자꾸 완전 거야? 여기 씻어. 밖에서 누가 내가 무슨 소리야? 씻어주지. 그거는 책상 아니 명진이를 밖에 누구 있어요 진짜 근데 아니 쿵쿵거리는 명진이 소리. 씻어주니에요. 무슨 소리 나 안 했어 야, 그만. 자, 그렇다면 그만.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런 햇빛이라고 하는 것에 파장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파장이면 길이잖아요. 자, 여기다 숫자가 있는 거 숫자. 어머나, 우리 빨간색 파장 있죠? 빨간색 파장은 얼마냐면 656. 뒤에 숫자. 여러분, 장이니까 길이죠? 커먼센스. 야, 이런 커먼센스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길이의 단위는 뭐예요? 미터. 자, 길이의 단위는 뭘 쓰죠? 미터. 커먼센스. 그런데 짧은 단위로 들어갈 거야? 1m가 이만큼 정도 되죠. 이거를 천등분해. 천등분. 그 중에 하나. 그렇지. 밀리미터. 메가미터 그러니까 이것을 몇 분의 1이라는 거야? 1000개 중에 하나. 오케이? 그럼 이거를 또 천등분할 거야. 나노미터 1000개 중에 하나. 나노미터 마이크로미터. 뭔가 같이 나와 자, 또 이거를 천등분해서 하나. 나노미터 오케이. n미터. n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 나노미터. 그러니까 너네 봐봐. 옛날에 우리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 나노가 뭐야?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물었어. 그럼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거 졸라 조그만 거. 이렇게 설명밖에 못하죠. 왜냐면 야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런 걸 설명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나노미터라는 건 엄청나게 짧은 단위. 그거를 쓸 거라는 거야. 자, 그다가 얘들아 빨간색 파장은 656 나노미터야. 656 나노미터.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그린 파장은 486 나노미터야. 블루 파장은 434 나노미터야. 바이올렛 파장은 410 나노미터야. 와우! 그럼 너네 봐봐. 가시광선은 대략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400부터 700까지가 가시광선이야. 자, 과학을 배운 사람만의 커먼센스. 커먼센스 뭐 상식. 우리 뭘 상식하는 새끼가 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가시광선은요.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은 약 400부터 약 700 나노미터 영역인데 레드, 그린, 블루, 바이올렛 656, 486, 434, 410. 다 외워야 돼요? 자, 네, 외우세요. 네? 나랑 공부하려면 외우셔야 돼요. 자, 가시광선 영역이 뭐라고요? 656, 486, 434, 410. 656, 486, 434, 뭐가요? 저 새끼 봐라. 자, 가시광선에서 빛의 상환색이 뭐야? 레드, 그린, 블루, 바이올렛. 그러니까 레드는 몇 나노미터의 파장을 갖고 있는 색깔이야? 656, 656 나노미터. 그린은 486 나노미터. 블루는 419, 434 나노미터. 바이올렛은 410 나노미터. 자, 최은호. 레드, 그린, 블루, 바이올렛.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오죠. 순서대로. 숫자요? 네. 656, 486, 434, 410. 오케이. 신서준. 686, 488, 지랄하네. 656, 486, 434, 410 보고 말했는데 틀리는 거야? 다시 해봐. 656, 486, 434, 410 성명진. 656, 486, 434, 410 성희율. 656, 486, 434, 410 하장훈. 656, 486, 434, 410 오케이. 과학을 배운 사람의 나는요. 커먼 센스. 오케이? 네. 어머나. 아니, 우리 빛의 상환색. 레드, 그린, 블루, 바이올렛은 이제 덤이야. 그런데 걔네들의 파장이 656, 486, 434, 410. 그럼 여기서 봐봐. 왜 간격이 있다오이니? 라는 말은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가면 왜 간격이 이렇게 좁아지지? 이것에 의문을 삼은 거야.
그럼 이거를 설명하려고 보어가 원자 모형을 내놓습니다. KLMN. 자, 그럼 보어의 원자 모형 이 아저씨가 설명 좀 한번 해볼까요? 보어 아저씨는 바로 전자 무슨 모형을 내놓는 거야? 껍질 모형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수소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그랬죠? 수소는 원자 번호 몇 번? 1번. 그럼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자 얘들아 에휴 그럼 1번이니까 전자도 몇 개밖에 없어? 한 개. 하나밖에 없네. 그렇다면 전자 껍질이 있대. 수소 전자 껍질이 있다던데? 수소 전자 껍질이 있다던데? 전자 껍질이 있다던데 글쎄. 수소 전자 껍질이 있다던데? 있다던데? 이제 그만할게요. 자, 그렇다면 수소는 1번이니까 전자가 하나잖아? 그럼 수소 원자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잖아? 그럼 이 전자는 어떤 껍질에서 놀고 있니? K 껍질에. 왜냐하면 K 껍질이 핵에 제일 가깝죠. 여러분,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죠? 전자는 무슨 전기를 갖고 있나요? 마이너스 전기. 그러니까 이 수소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아요. 전자는 나 플러스 좋아해. 야, 나 너 좋아해. 아니 학자분한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학자분한테 한번 해봐요. 핵에 제일 가까운 껍질에 놀고 있죠. 근데 저렇게 안 생겼다고 했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해 나가는 중간 중계잖아 이 새끼야. 선생님 학자분한테 한번 해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 안 돼. 그러면 여러분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O 껍질, P 껍질, Q 껍질이야.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한 거야. 야, 아까 여기다 넣었잖아. 전기를 여기에다가 걸기 전에는 얘네들은 이렇게 빙글빙글 놀고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안 돼. 겁나 중요한 거. 설명 지금 중간이야. 여기에다가 스위치를 꾹 누르면 갑자기 전기가 빵 들어가죠. 그럼 상상해봐. 너네가 각자가 다 전자야. 갑자기 전기 에너지가 빵 들어왔어. 그러면 에너지 파! 전기 빵! 그럼 전자가 전기 맞아가지고 빵! 날아가는 거야. 상상해야 돼. 그러면 액션이 과하네. 자, 상상. 자, 여기다가 에너지파 넣습니다. 에너지파 빵! 그럼 여기는 전자 어떻게 되는 거야? 빵! 나갔다 오죠. 진짜입니다. 오케이? 겁나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에너지파를 먹었어. 에너지를 흡수하면 자, 에너지파를 먹어버리면 전자가 뒤쪽 껍질로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이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이 전자는 에너지가 상당히 어떤 상태? 많은 상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에너지가 많으면 불안정합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 모든 과학에서 설명하는 거야. 에너지가 많으면 어떤 상태라고요? 불안정한 상태.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를 일컫는 정식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자가 exciting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흥분, 익사. 그래서 들뜬 자, 상태. 용어 씁니다. 들뜬 상태. 오케이. 와. 이 전자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들뜬 상태. 봐?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L 껍질로 들뜰 수도 있어. 조금 들떴어요. 네. 그럼 M 껍질로 들뜰 수도 있죠. 네. 많이 들뜹니다. 그럼 그 다음 껍질로 들뜨면 더 많이 들뜨겠죠. 네. 더 많이 들뜨겠죠. 네. 그럼 많이 들뜰수록 더욱더 불안정해지는 거야. 네. 그러면 이 상태로 불안정한 상태로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되니까 안정한 상태로 지속돼. 안정한 상태. 자 그러니까 이거 불안정한 상태는 지금 들떠서 졸라 불안정해. 그럼 얘가 하는 게 뭐니? 겁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포인트야. 지금 아까 에너지 흡수해서 에너지가 많아졌죠. 하지만 네. 에너지가 많아졌죠. 그럼 그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연계의 모든 것은 그 에너지를 버리고 원래로 돌아간다. 그럼 자, 불안한 상태에서 좋은 자, 상태. 대신에 이 불안정한 상태의 전자가 에너지를 버리고 하지만 에너지를 버리고 원래로 확 돌아갑니다. 그럼 이때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고요. 자, 이때 뭐를 방출한다고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의 눈에 어떻게 하는 거야? 반짝하고 보이는 거야.
그게 바로 이 흰색으로 보인 겁니다. 그럼 이게 그거고요? 네. 수소는 맞아요. 수소는 흰색으로, 나트륨은 노란색을, 칼륨은 보라색을 똑같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원소마다 그들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정해져 있다는 거죠. 어머나. 아니 그럼 우리는 왜 반짝 보였죠? 그래서 원래로 되돌아갔다고 쳐봐. 그럼 얘가 뭐라 그래? 바닥 상태. 아유 이제 좀 바닥 안정하네. 상태. 아유 이제 좀 안정하네. 안정 상태? 그럼 이런 상태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부른다고요? 바닥 상태. 바닥 상태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바닥 상태는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수소에게 오로지 바닥 상태는 딱 하나. 어떤 껍질에 있을 때? 제 K 바닥이요. 껍질에. 바로 바닥일 때 바닥. 자 무슨 상태라고요? 바닥 상태. 자 수소에게 안정한 상태는 오로지 하나. 어떤 kop질에 있을 때만? K 껍질에 있을 때만 바닥 상태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자 중요한 건 뭐야? 지금 K, L, M, N, O, P, Q로 갈수록 네.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껍질 번호 하지 말라고 지금 몇 번 얘기했어? 자 껍질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N이 증가하는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많아지는 거죠. 자, N이 증가하는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많아진다고요. 오케이? 네. 그러면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 전자가 K와 L 사이에 있는 게 가능한가요? No. 오케이? 네. K와 L 사이, L과 M 사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어.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이니? 껍질이 불연속이라서. 자, 지금 여기서 뭘 설명한 거야?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인 이유가 왜 그래? 바로 전자 껍질의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라서. 그럼 전자 껍질이 불연속적이라서 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됐나 여러분? 네. 별거 아니죠? 네. 별거 아닌데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 자, 아니지.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이야. 네. 두 번째 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왜 불연속적이야? 전자 껍질이 불연속적이라.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얘기겠냐면, 야, 그럼 이때 K에서 한꺼번에, 자, O 껍질에서 K로 한꺼번에 들어가냐? 그런 전자도 있어. 그래요? 그런데 어떤 전자는 폴딱 이렇게 가는 전자도 있어. 어떤 전자는 두 칸 가는 전자도 있고. 자, 어떤 전자는 세 칸에 한 칸 가는 전자도 있고요. 오케이? 네. 그럼 그 모든 경우의 수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자, 뭐가 위대한 이유. 공식 하나로 저 에너지를 다 설명합니다. 자, 공식 하나로 저 에너지를 다 설명합니다. 지금 네가 그것 때문에 지금 산만하잖아. 산만하면 원인을 제거한 거야. 버린 거예요. 그럼 저 아이들 어디서 제거해야 돼? 뭔 소리야? 아니 지금 아까 저랑 같이. 한 번 더 하면 내가 가져갈 거야.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불량품들 계속 딴짓해가지고요. 자, 됐나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거. 그러면 이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움직일 때 방출하는 또는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을 공식 하나로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 공식을 어떻게 줘야 돼요? 우리 쌈박하게 외워줘야겠죠. 왜요? 네, 외워요. 안 돼요. 그 공식을 쌈박하게 공식 외워줘야겠죠. 공식 어려워요? 아니요, 졸라 쉬워요. 나 선생님 저 공식 알아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뭐지 알아? 책 봤습니다. 아, 책에서 봤어요. 난 또 그러면 세 번째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니? 자, 각각의 전자가 전자 껍질을 옮겨 다닐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전자 껍질에 에너지는 에너지거든요. 네. 그런데 뒤에 두 글자가 붙어요. 준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뭔가를 기준으로 한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위치인가를 기준으로 한 에너지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에너지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이 n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n이 1번 껍질, n은 1, k 껍질이야. k 껍질 에너지 준위를 알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n, 1 대입하면 돼. 두 번째 껍질 에너지 준위를 알고 싶어? 2를 대입하면 돼. 그러면 그게 바로 원이 2에는 자 이제 설명할 겁니다. 마이너스 n제곱분의 n제곱분의 1312 1312.7 킬로줄 퍼 몰. 자, 뒤에 거 자, 뭐 의미 없어요? 해주니까 뭐예요? 몰라도 돼요. 킬로줄 퍼 몰이에요. 그래? 뭐가 있어? 몰라도 된다고 했지? 자, 그럼 지금 n제곱분은 얼마라고요? 1312. 어머나. 자,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그 기준되는 위치가 바로 뭐냐면 K, L, M, N, O, P, Q 계속 껍질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무한의 껍질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껍질을 잡아? 무한의 껍질을 잡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무한대라는 뜻인 거야.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어머!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무한대의 껍질을 기준으로. 무한에서. 자, 여기 앞에 마이너스 들어가죠? 네. 여러분, 물리의 벡터 들어봤나요? 벡터? 아니요. 네. 자, 벡터는 방향이 있는 수학에서 무언가를 벡터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마이너스라는 말은 무슨 얘기니? 방향이 반대, 방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의미야. 아니 여기다 쓰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발라? 지금 기다리는데. 그 아래트 가면 선풍기거든. 자, 엄청. 그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 뜻이 무슨 맛인지. 자, 기준입니다. 무한대에 있던 전자가 n이라고 하는 껍질로 움직여갑니다. 움직이는 걸 조금 어려운 한자어로 쓰면 옮길 전자에 바뀔 이자를 씁니다. 그거잖아. 자, n으로 뭐 할 때? 전이할 때 어떻게 하는 에너지? 마이너스가 무슨 뜻이라고? 방출하는 에너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일자를 대입할 거야. 이원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이원은 무한대에 있던 전자가 n은 1번으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알고 싶으면 여기다 일자 대입하면 돼. 뭐 나와요? 마이너스 1312. 분해.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무한대에 있던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슝 하고 갈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얼마라고요? 1312. 이런 마이너스 뜻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출되는 게 1312니까 흡수하는 거는 1312 쓸 때는 근데 저게 높은 거예요. 712가. 네이처로 같은 펜. 어떻게 뜰? 네? 최연호 같은 펜. 최연호 같아.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근데 칭찬이에요. 뭐 알아서 해석하세요. 자, 여러분. 무한대에 있던 전자가 1번 껍질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얼마라고? 1312 방출. 됐어요? 네. 그러면 나는 두 번째 껍질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알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돼? 2자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2제곱이니까 4분의 1310이죠. 그러면 이 2는 마이너스 4분의 1312. 얼마인가요? 약 328. 와우. 너는 그게 아니지 않아요? 약 얼마라고요? 328방초. 헐! 그럼 니네 봐봐. 아니 무한대에서 1번 껍질까지가 1310인데 무한대에서 두 번째 껍질이 328이야. 그러면 1번과 2번의 에너지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얼마라는 뜻이야? 984. 나는 외우니까. 너네들이 계산하니까 오래 걸리고 나는 외우니까 이제 금방금방 나오는 그걸 거. 외워야 돼요? 아니요. 외울 거 아니에요. 선생이니까 외우는 거예요. 자, 다시 몇 가지를 다 안 지웠어요. 장난하지 마. 채훈 너 왜 자꾸 뒤쳐다봐? 앞에 쳐다보세요. 아, 네.
은호 어머니, 은호 자꾸 뒤쳐다봐요. 엄마 안 봐요 근데. 가끔 보시죠, 가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우리 엄마. 그렇지 않을걸요? 진짜예요? 네가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 봤어요. 너 착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엄마도 무시하세요. 우리 엄마. 자, 장난하는 거야. 뒤쳐다보고 장난하지 말라고 이 새끼야. 우리 엄마. 자, 여러분. 하지 말라. 네. 뭐 하지 말라는 말을 한 시간에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야? 몇디나만이요? 너 앞에 똑바로 쳐다봐. 네. 똑바로 쳐다봐. 의자 제대로 앉아. 네. 너 이제 한번 뒤쳐다보고 의자 바꾼다, 저걸로. 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서 했던 이거를 어떤 걸 할 거니? 우리 뒤쳐져봤어. 자, 껍질 다시 한번 그리는 거야. K 껍질이 있었어. 지금. 그럼 저기 무한대 껍질이야. 자, 이제 간격을 고려할 거야. 네. 무한대 껍질. 그럼 무한대에서 첫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얼마라고요? 1312 방출. 그럼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얼마라고요? 328. 그럼 328.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이 무려 어디에 있다는 거야? 여기에 두 번째 껍질이 있다는 거야. 얘가 얼마라고요? 328. 헐. 그러면 너네 봐봐.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차이가 얼마라고? 984. 984. 엄청나죠? 그러니까 껍질은 하나 차이인데 1번과 2번의 에너지 차이가 엄청난 거죠. 네. 그럼 이번에는 자, 세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구할 거야. 그럼 여기다가 3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얘가 바로 E3. 그럼 E3는 9분의 얼마? 1312. 그럼 얘네들은 약 146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라는 거야? 146 방출. 와우. 그러면 2번과 3번의 에너지 차이 얼마? 182. 와우. 너네 봐봐. 1번과 2번의 차이가 984죠. 네. 2번과 3번의 차이가 182죠. 그러면 자, n은 1번에서 n은 2번으로 갈 때 조금 아까 여기다 썼던 거 n이 증가하는 쪽으로 가면 에너지량은 점점 증가하죠. 그런데 증가하는 정도는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다고요. 그럼 에너지는 증가하는데 그들의 에너지 간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한다고요. 오케이? 어머나 줄어도 어떻게 돼? 엄청나게 감소하죠. 그럼 그 다음을 하면 또 어떻게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럼 그 다음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이렇게 줄어들겠죠. 됐나요 여러분? 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마치 계단처럼 표현해 볼까요? 자, K 껍질. 이게 1번 껍질이야. N은 1. 2번 껍질이 여기 있어. 자, 차이가 984야. 3번 껍질의 차이 요만큼. 그 다음 요만큼. 그 다음 요만큼. 근데 이런 계단 있으면 재밌겠다. 자, 그러니까 진짜 너네 봐봐. 없어지지 않아요. 1번에서 2번 올라갈 땐 졸라 어려워. 2번에서 3번 갈 때는 그나마 쉬워. 그 다음은 그냥 기어서 가도 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n이 증가하는 쪽으로 가면 n이 늘어날수록 에너지는 어떻게 돼? 많아지죠? 많아지기는 많아지는데 그들의 간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좁아진다고요. 조금 아까 했던 거 에너지가 커질수록 파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짧아진다고요. 왜? 에너지와 파장은 어떤 관계니까? 반비례 관계니까. 그럼 너네 봐라.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뭐요? 984랑 182는 몇 대 몇이야?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런데 잠깐! 여러분, 저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수학 공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1312라는 숫자는 1312는 상수죠. 그러니까 K라는 걸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얘네들은 1312 대신 마이너스 K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이거는요. 마이너스 4분의 K. 그럼 이거는요. 마이너스 9분의 K.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여기다 써볼게요.
1312 대신 내가 여기다 뭐라고 쓴다고요? 마이너스 k. 여기는요? 마이너스 4분의 k. 여기는 마이너스 9분의 k. 그 다음은 마이너스 16분의 k야. 자, 산수 공부 빠르게 계산해 볼 겁니다. 여러분 984라는 숫자 대신 4분 3K. k와 그렇지 4분의 3k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럼 182라는 숫자 대신 36분의 5K. 오케이. 오케이. 36분의 오케이. 그럼 여기 64인데요. 144분의 7K. 오, 굿자. 144분의 7K. 여러분, 그럼 봐. 와우, 계산 잘하는구나. 네. 오늘 잘했어. 그러면 이거 대 이거죠. 당연히. 네. 그럼 얘네들을 가장 간단한 정수의 비율로 하잖아요. 자, 이 숫자 외울 겁니다. 이걸 108cm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럼 얘는 20cm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럼 얘는 7cm로 그림이 그 그려집니다. 다음엔요? 3.24cm. 그 다음은요? 너 나한테 물어보는 족족 다 외워야 돼? 아니. 넌 3.24까지 외울 거야? 아니. 자, 여러분, 이거 108대 20대 7입니다. 오케이? 108대 20대 7이야. 나는 병신이라 이 숫자 못 외우겠다. 그러면 할 때마다 이거 계산해가지고 할 때마다 약분하셔요. 그러시면 됩니다. 오케이. 난 병신이다? 난 병신이다? 이런 뜻이죠? 야, 그거 할 때마다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108대 20대 7을 외우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겠죠. 왜냐하면 몇 대 몇이냐고 묻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똑같은 거 또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계속 설명이 하나씩 이제 늘어나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하는 거 별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럼 저 에너지 크기는 뭐로 따지는 거야? n제곱분의 1312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0.7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차피 필요 없어. 왜? 우리는 n제곱분의 k로 계산할 거거든요. 그런데 1312 그래도 숫자 외우셔야 돼요. 자,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따지는 공식은 2에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오케이? 아이쿠야! 그렇다면 이제 이 보호라는 사람이 왜 위대하니?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984kJ야. 네. 안 그러는 거죠? 아. 너네들 찍어서 엄마들한테 보내줘야 되겠다. 엄마들이 아마 이런 걸 원하실 거야, 그지? 근데 지우개 있어. 아 맞다, 지우개 쌤이 가져갔어. 그거 들고 가게요? 이거요? 네. 이걸 들고 한다고요? 네. 내가 바보예요? 네. 아니. 내가 바보예요? 그럼 저 안 찍히지 않아요? 아, 진짜 아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엄마께 진짜 보내드릴 거야? 네. 네. 엄마한테만 보내요? 아, 니네 엄마한테만 보내려고? 아니, 다 보낼 건데? 우리 아이들의 수업이 이래요, 어머니. 아니 근데 왜 저한테 왜 말해요 그걸? 네가 지금 계속 자꾸 딴짓하잖아. 자, 어머니가 영상 안 보신다고 은호가 자꾸 계속 뒤를 쳐다보면 장난해요. 자, 그럼 이제 미치겠지? 여러분 이제 잘 들어주세요. 지금 여기는 얘네들 이렇게 다 나와. 걱정하지 마. 이거 어디가 있어도 다 나와. K, L, M, N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자, 뜬금없이 또 한번 해볼까? 레드 몇 나노미터? 656. 오, 그래. 몰라요. 아 잠깐. 됐어. 86이요. 그렇지. 블루. 434. 그렇지. 바이올렛. 410. 오케이. 오, 그쵸? 좋아요.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파장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얼마나 이게 신기한 게 나오냐면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여기 있는 이 984라는 숫자를 에너지는
람다분의 HC라는 공식에다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 984를 대입하는 거야. 그랬더니 파장이 얼마가 나왔니? 자, 이 984를 대입했어. 122나노미터가 나옵니다. 외운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요. 182 3번 껍질에서 2번 껍질로 전이할 때 182야.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했어요. 그랬더니 이 파장이 얼마가 나오니? 656나노미터가 나오는 거야. 어라? 빨간색?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어머나. 아니 그럼 뭐야? 자, 그대로 또 그립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이야. 그럼 지금 어떤 걸 대입한 거야? 3번 껍질에서 2번 껍질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 182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한 거야. 그랬더니 몇 나노미터가 나왔다고요? 656나노미터. 우리는 이거를 보는 순간 레드다가 떠올라야 돼. 레드다. 그러면 빨간 색깔은 몇 번째 껍질에서 몇 번째 껍질로 전이하는 거라고요? 3번에서 2번으로 전이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어떤 짓을 했냐면 4번 껍질에서 2번 껍질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182에다가 64를 더하게 한 거지. 4에서 2로? 그랬더니 뭐가 나왔니? 486나노미터가 나온 거야. 그린이네? 그럼 이번에는 5에서 2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그대로 저기다 대입한 거야. 400. 그렇지. 434나노미터. 헐! 블루다. 그럼 이번에는 6번에서 2번으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대입한 거야. 그랬더니 410이야. 헐! 겁나 신박한 걸 알아낸 거야. 그럼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니? 처음 시작을 3, 4, 5, 6 어디서 시작을 하든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하잖아. 레드, 그린, 블루, 바이올렛. 무려 가시광선을 방출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을 하든 몇 번째 껍질로 전이하면 두 번째 껍질로 두 번째 전이하면 껍질로 전혀 안 나오는데. 가시광선이 아니야. 그때 어떤 선을 방출한다는 걸 알았다고요? 가시광선을 방출한다는 걸 안 거야. 이거를 제일 먼저 발견한 거야. 왜?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이걸 알아냈잖아? 야, 그럼 첫 번째 껍질로 전이하면 그래서 첫 번째 껍질로 전이하는 걸 다 실험합니다. 2에서 1도, 3에서 1도, 4에서 1도, 5에서 1도. 그랬더니 첫 번째 껍질로 전이하는 걸 다 했더니 에너지가 상당히 많죠. 자, 아까 우리 가시광선 400부터 700나노미터였죠. 400부터 700나노미터. 얘보다 파장이 길면 적외선, 파장이 짧으면 좌우외선. 어머나, 그러면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는 어떻다고요? 반비례. 좌회선이 제일 많죠. 얘 봐봐, 파란색 에너지 졸라 많죠. 그러니까 얘 첫 번째 껍질로 전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조사했더니 전부 다 좌회선이야. 시작 다 필요 없어. 2, 3, 4, 5, 6. 그게 전부 다 몇 번째 껍질로 오면? 첫 번째 껍질로 오면 좌회선. 어머! 그럼 이번에 세 번째 껍질로 가는 거 생각해봐. 그럼 세 번째 껍질로 오면 4에서 3, 5에서 3, 6에서 3, 7에서 3. 귀엽네. 졸라 짧아. 귀엽네. 그럼 에너지가 확 줄어들죠. 그럼 얘네들은 무슨 선? 그렇지. 이런 걸 알아낸 거야. 그럼 뭐야? 순서대로 1번 좌회선, 2번 가시광선, 3번으로 온 건 적외선을 방출. 그럼 여기에다가 그때 같이 연구한 사람들의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좌회선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니? 사람 성이야 성? 라이먼 씨의 이름을 붙입니다. 라이먼 계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되게 사자 이름 같은. 아니야. 자 여러분, 아니야. 자 여러분, 첫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라이먼 계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과학을 배울 사람은
라이먼 계열 하면 자외선이라는 걸 다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가시광선이잖아? 발머라는 발머 씨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럼 얘네들 무슨 계열이라고 하겠어? 발머 계열. 가발. 그 다음에 적외선을 무슨 계열이라고 하냐면 파셴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일단 거북이와 자라가 있잖아. 자라가 가발을 쓰고 순서대로 하는 거야. 자라 가발. 자라가 가발을 쓰고 파전을 먹어. 그냥 전이라고 읽은 거야. 파전을 먹어. 자라가 가발을 쓰고 파전을 먹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외웠어요. 네. 여기에는 자라가 가바리스가 파 적을 막는다는. 어쨌든 상관없지. 야, 파전이라고 쓰고 전자라고 하면 안 돼. 파전이라고 읽었지만 적이라고 써야 돼. 자라가 가발을 쓰고 파전. 순서대로 해야 돼. 1번 자라, 2번 가발, 3번 파전. 뭐? 이름도 시험에 나와요. 네. 여러분 이거 대박 중요한 거야.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아니 그럼 너네 봐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알아냈어. 그런데 봐봐. 스펙트럼 다시 들어갑니다. 스펙트럼 레드, 그린, 블루, 바이올렛. 아까 했던 거 볼까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A하고 B 어떤 게 레드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거 여러분 N이 증가하는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도 많아진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그들의 간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좁아진다고요. 간격은 좁아진다고요. 그럼 에너지와 파장은 어떤 관계라고요? 반비례. 파장은 짧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파장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우리 눈에 에너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오로지 선만 보이는 거야. 그런데 선에 뭘로 판단하는 거라고? 간격. 와우! 간격이 좁아지는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은 거구나. 오케이? 그럼 A하고 B하고 파장이 누가 더 짧아?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어느 쪽에 있는 게 파장이 짧은 거라고? 간격이 좁은 쪽에 있는 게 파장이 짧은 거라고. 파란이요. 뭐라고요? 저맨 밑에 있는 기울. 저 새끼 말 아까 얘기했지? 자, 파장, 람다. 됐어요, 여러분? 뭐라고 읽어요? 람다. 상당히 거시기하네? 자, 그럼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람다. 람다! 람다! 람다. 람다! 라고 읽는다고. 람. 자, 다시! 여러분, 이런 걸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라고? 간격. 오케이? 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야, A하고 B하고 파장은 누가 더 짧아? 에이, 그렇지. 한참 걸려. 그럼 A하고 B하고 에너지는 누가 더 큰 거야? B. B 아니고 A. 야, 파장과 에너지를 반비례잖아. 짧은 게 많은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머! 그럼 이거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 레드 색깔. 그러니까 직접 넣어볼까? 656나노미터. 얘는 무슨 색깔? 그린 색깔. 뭐라고요? 나노미터? 486. 그렇지. 이거는 블루 색깔 얼마라고? 434. 굿자. 410. 이거는 바이올렛 색깔 410. 410나노미터. 어때요? 할만하지요? 아마도. 그럼 여기서 봐봐. 레드, 그린, 블루, 바이올렛은 색깔이 있다는 건 무슨 선이라고요? 가시광선. 그렇지. 모든 가시광선은 몇 번째 껍질로 선이한 거라고? 두 번째 껍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얘도 두 번째로 온 거고, 얘도 두 번째로 온 거고, 얘도 두 번째로 온 거고, 얘도 두 번째로 온 거야. 그런데 봐봐. 레드 3, 그린 4, 블루 5, 바이올렛 6. 그러니까 시작이 레드는 3에서 2, 그린은 4에서 2, 블루는 5에서 2, 얘는 6에서 2. 이게 일식거리요? 시험 문제거리. 뭐라고? 일식거리요. 뭐래? 일씩 커지. 일찍 커져요. 내 귀 먹었나? 뭘 하시는 줄 알았어요? 못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일찍 커져요. 네.
3, 4, 5, 6에서 죄다 2로 정의하는 거야. 그럼 뭐야? 이쪽보다 왼쪽에 있는 에너지는 410보다 파장이 더 짧은 거죠. 이쪽보다 왼쪽에 있는 건 자외선.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700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무슨 선? 적외선. 그런데 이름이 왜 적외선이니? 붉을 적자 바깥 외자. 레드 바깥쪽에 있는 거. 그래서 이름이 적외선입니다. 자, 자외선은 이름이 왜 자외선이니? 자가 무슨 자자? 보라색 자자. 너네 자주색 이런 거 알죠? 그럼 보라색, 바이올렛 바깥쪽에 있는 에너지. 그래서 이름이 뭐야? 자외선. 그래서 너네 이건 그냥 시험에 안 나오지만 커먼센스. 여러분 자외선 영어로 뭘 것 같아요? 니네 다 아는 단어일걸? 레드. 자외선은 바이올렛. 바이올렛 울트라. 울트라 바이올렛. UV 들어본 적 없어요? 그 충전기에서 봤어. 충전기에 UV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 비슷한 기호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가서 엄마한테 엄마 선크림 좀 보여주세요. 맞아. 선크림에 써있죠. 왔었어요, 저도. 써 있어요. UV 프로텍션. 그럼 당연하죠. UV 차단, UV 프로텍터. 그건 들은 거. 거기에 그 UV가 울트라 바이올렛의 자외선입니다. 오케이? 근데 UV 유니버셜 스튜디오스 맞죠? 이 새끼가 진짜 놀러 와. 자, 대시 여러분. 이런 것도 아니고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냥 커먼센스로 너네들 어디서 봤는데 UV야. UV 했는데 UV가 뭔지 몰라. 완전 병신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 뭐요? 뭐요? 저희 적외선도 그럼 당연히 뭐가 있다는 거야?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UR 같아요? 여러분 울트라는 졸라 큰이란 뜻이야. 자외선 에너지가 졸라 많다는 의미야. 인프라레드, 아야. 들어본 적 있어요. 인프라레드. 인프라가 기본. 알아. 기본 에너지란 뜻이에요. IR. 인프라레드, 레드. 네. 그 다음에 가시광선. 니네 다 아는 거야. 가시. 볼 수 있는 비저블. 선, 레이. 비저블 레이. VR. VR. VR 시험 중. 가시광선 그거 아니에요. VR 그 뭐지? 버추얼 리얼리티 아니야. 그거 아니고 비저블 레이. 그게 가시광선. 근데 다른 건 다 그냥 뭐 별거 아닌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올 것 같아? 영어의 비문학 지문에 나오는 거야. 그때 나오는 것도 이런 나오는 게 내가 왜 가끔 영어를 이렇게 알려주는 건 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알려주는 거야.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보세요. 누가 자꾸 뭘 땅땅거리지? 82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앞에 화장실 문 닫히는 소리인데 저 소리가 엄청 크네. 자 82페이지에 거기 지금 한 거를 한번 봐봐. 어떤 게 있냐면 3번을 딱 먼저 한번 봐봐. 3번을 먼저 딱 보면 알았어요. 다 알았어. 다 말았죠? 네. 가방은 죄다 몇 번째 껍질로 애들이 다 자외선. 그렇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자외선 라이먼 계열. 그 다음에 나머는 몇 번째 껍질로 가고 있어? 그 가시광선. 그렇지 가발이죠 가발. 오케이 자라 가발 이렇게 딱 나와야 돼. 가시광선 발목. 다번은요. 파죠. 그렇지 파신 적외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나요 여러분? 네. 그럼 그걸 알았어. 2번 그림 봐봐. 2번을 보면 화살표 방향이 다르죠? 네. 그럼 봐라. 1, 2, 3, 4, 5, 6, 7 숫자가 커져. 그럼 이건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7, 6, 5, 4, 3, 2, 1 보면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죠. 그럼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잖아. 그럼 거기 봐봐. 숫자가 커지는 쪽으로 가는 건 D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D만 흡수. 그럼 나머지 A, B, C, E는 전부 다 뭐라는 거야? 방출. 그런데 아까 했던 거 A는 몇 번째 껍질로 오고 있어? 두 번째 껍질. 그러니까 걔는 자외선 방출. 이렇게 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B는 몇 번째 껍질로 오고 있어? 두 번째 껍질. 그러니까 가시광선 방출. 그런데 3회선이네? 얘는 무슨 색깔? 레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C는 2번으로 오니까 이것도 무슨 선? 자외선.
자, C는 1번으로 오니까 무슨 선? 사회선. 그럼요. 오케이? 그럼 또 봐. 2번 문제 봐봐. 방출되는 빛에너지는 C와 E가 몇 대 몇이네. 이런 개 그지 같은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 자 보세요. C와 E는 하나는 이거고요. 아 너무 지저분하다. 자 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K, L, M, N 무한대. 자 N은 1, N은 2 무한대. 여러분 자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C인가? 네. 네 그러네요. 얘가 C네요. 그럼 얘의 에너지와 무한대에서 2번으로 들어오는 거 2야. 그럼 얘가 몇 대 몇이니? 절대로 칸수를 세면 안 됩니다. n제곱분의 n제곱분의 오케이. 나쁜 새끼. 자 그렇다면 아까 이게 마이너스 K였죠? 네. 이게 마이너스 4분의 K였죠? 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여야 돼? 4분의 3K. 그럼 여기 4분의 K인데 무한대는요? 자 우리 산수 공부 여러분 네. 여기에다가 무한대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 값은 어디에 수렴하나요? 이 값이 안 나오잖아요. 뭐. 그러니까 수렴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자 여러분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그럼 이 분모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몫은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 거야? 0으로 수렴하죠. 아니네 반비례 몰라요? 알아요. 얘가 알아요. 커질수록 얘가 작아지죠? 알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한대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얼마라고 하는 거냐면 0이라고 하는 거야. 자 무한대 에너지가 뭐라고요? 0. 그럼 봐봐 이건 0이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K죠. 뭐야? C는 4분의 3K인데 2는 그러면 4분의 K네? 네. 그러니까 몇 대면? 3대 1. 굿자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맞네요. 3대 1 그렇지. 뭐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내용 자체는 이런 게 있나? 쉽죠?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안 어렵잖아요. 그래요? 네, 안 어려워요. 그 다음에 3번 봐봐. 가장 짧은 파장. 와우! 여러분! 파장이 짧다는 건 에너지가 어떤 거다? 짧은 거다. 짧은 거다. 아니 에너지. 자, 에너지와 파장은 어떤 관계다? 반비례. 반비례. 자, 가장 짧은 파장. 그럼 머리에는 에너지가 제일 많은 거. 그럼 에너지가 제일 많은 건 A. A랑 D죠. D.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왔어? 방출! 아니. 그러니까 방출은 숫자가 커지는 쪽이야 작아지는 쪽이야? 그렇죠 작아지는 쪽. 그러니까 방출이니까 A다 D다. A. 에이 이렇게 문제 푸는 거라고요. 네, 근데 이거 이게 어떻게 침 발라서 집어줘? 아니 기체. 자 여러분 흡수냐 방출이냐 님이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한 거잖아. 네. 그럼 에너지가 제일 많은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꼭 이렇게 파장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라 해야 돼? 에너지는 람다분의 HC는 하프네. 하씨는 하프네. 아씨 아프. 아씨 아프. 람다분의 하씨는 하프네. 왜요? 네. 아깝죠 여러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자, 됐시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이제 우리 다 풀었잖아요. 네? 4번 봐봐, 4번. 어이, 졸라 많이 봤던 거네. 진짜. 레드, 그린, 블루, 바이올렛. 야, 칼라라. 레드도 있고, 그린도 있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시험 문제는 흑백인 거 아세요? 망했네. 그럼 절대로 색깔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간격으로. 넓은 데가 빨강. 시험 흑백이에요? 모든 시험 문제는 다 흑백인데요. 수능조차도.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흑백으로 하는 거예요? 돈덜 되니까. 돈. 자, 보세요. 그러면 4번에 보면 이런 거야. 1번 문제 봐봐. N은 3 이상인 전자 껍질에서 N은 2인 전자 껍질로. 그럼 이 얘기가 무슨 말이야? 3에서 2, 4에서 1, 5에서 1, 6에서 1. 가시방석. 그렇지. 바로 그런 뜻인 거야. 그럼 얘네들은
가시광선이냐? 그러니까 4번은 다 가시광선이냐 묻는 거죠. 네. 딱 봐도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은 400부터 700 나노미터 영역까지. 약이야, 약. 딱 붙잡아서 400, 700 이거 안다. 네. 약 400에서 네. 약 700. 그 다음에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니? B하고 A하고? A가 A가 더 크니? 그렇지. 파장과 반비례. 그 다음에 AB는 가시광선이 더 어때요? 맞아요. 아니 맞았어요. 맞죠? 레드, 그린, 블루, 바이올렛 다 가시광선이야. 원띠요. 할만하지? 4개밖에 없어요. 다 아니요. 더 있지요. 수소가 방출하는 게 4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네. 아유, 야, 가시광선을 빨지 맞죠? 빨한번 이게 가시광선이죠. 자, 그 다음에 숙제. 다음 시간에 오비탈 할 거예요. 오비탈. 5리터요? 네. 여기 아, 네, 거기는 이제 다음에. 숙제 네 문제. 92페이지. 네 문제. 적다. 네? 92페이지요? 네. 이거 86페이지죠? 92페이지. 너 죽는다. 92페이지 숙제라고. 자, 완전 숙제 92페이지. 근데 82페이지는 아니에요. 완전! 그러니까 완전 아니라고! 이거 이거 하나만이에요? 아, 이거. 이거 앞쪽으로 다 풀었잖아. 근데 저 안 적었어요. 아, 좋아. 82페이지 완성. 아이, 안 된다고 했는데. 자, 82페이지도 완성. 숙제 완벽하게. 네. 거기 그 개념까지 다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아 네. 몰랐어요. 되시요? 네. 자, 그러니까 완전은 92페이지랑 82페이지 딱 두 쪽. 그 다음에 저기 잠시 숙제 들어갑니다. 아, 근데 잠시 숙제는 프린트로 줄 거예요. 왜? 선생님 잠깐 일시정지 할게요. 네, 일시정. 아니, 이거까지. 거기 없나 봐요 교재. 진짜 저거 네, 교재 없어요. 바로 화학 결합. 고무수랑 뭐 그런 건가? 이거 아니야? 아유, 여기 있냐? 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 나오다 말았네. 다시 뽑아야겠네. 자, 일단 시험 저기 할 때 프린트로 당신 안 할 거야? 네.